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헤드라인은 하나에어로가 LIG 넥스원의 천공2의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헤드라인 오늘 꼽아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관율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도 좀 많이 빠져나가는 분위기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흐름들이었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방산 쪽으로는 연기금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또한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 관련 기사들을 놓칠 수 없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다들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고점 대비 약 30% 이상의 주가 조정을 최근에 받았다가 12월 달 다시 한 번 더 바운딩이 나왔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약 20%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들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 업체 안에서도 거의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기사를 좀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산주들 계속 바라봐도 좋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대표님, 일단 우리가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들의 모멘텀이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거의 그 방산 쪽, 무기 수출 쪽을 좀 시장을 바라보면 거의 미국이 거의 독점해왔다시피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오히려 한국 제품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천궁2가 있죠.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건 땅에서 하늘로 이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비행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만 하더라도 천궁2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략 한 발에 16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 50억 정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드가 한 부대가 배치되어 있지만 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120억이나 해요. 엄청나게 비싸죠. 거기에 비해서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렴하고 그렇다 저렴하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궁2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까지 테스트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배치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을 하든 테스트를 하든 지금까지 미스 타겟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타겟을 100%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천궁2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졌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이라크 쪽에서 큰 발주가 이루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고 그리고 영공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8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지금 현재 발주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은 LIG 넥스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발사대라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력 좀 앞서 있다 보니까 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약 9,500억 정도 되는 LIG 넥스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발주가 좀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중동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하마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든가 레바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거의 다 방어하는 분위기였고 무려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들 또한 거의 다 막아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방어하는 디펜스하는 부분의 무기들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무려 원래 GDP의 2% 정도가 원래 방위비로 평균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국가들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토 국가들도 이제는 GDP 5%까지 지금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상황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이제 나의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그쵸, 높아질 맞아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무기 체계에서 열악한 동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서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사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올해도 너무나 좋았지만 내년에도 방위산업주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방위산업 안에서도 저는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삼총사 트리오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은 좋지만 나머지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라든가 풍산이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저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그 실적을 통해서 성장 가치랑 내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 트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종목만 좀 바라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신다면 시장이 지수가 1%가 빠지든 2%가 빠지든 3%가 빠지든 걱정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지수가 좀 내려가고 배당락이 있다 보니까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1월 달 되면 다시 한 번 더 바운딩이 강하게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질 때 조금씩 체리 피킹하면서 조금씩 보유 지분을 좀 늘려나가는 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방산에 관한 모멘텀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방산 업체 국내 방산 업체 중에서 앞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기업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들 세 회사들이 너무나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물론 한국항공우주 이런 회사들도 좀 보실 네네. 거예요. 보니까 이제 수리온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해외 수출 얘기가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약 2천억 정도 수리온 헬기 같은 경우도 최초로 지금 현재 대형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물론 지금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건너야 될 벽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낙하산 인사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의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전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좀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앞으로 KF-22 이 전투기에 대한 실전 배치가 한 2026년 정도 되면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약 2년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F-50이라든가 지금 이제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도 조금씩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탑티어 세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네. 그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LIG 넥스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방산 모멘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수가 또 출현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이 내용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제조업 쪽은 제가 좀 피하고 아무래도 고관세죠. 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제 관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관세를
평균 관세를 좀 크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뭐 멕시코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캐나다까지 관세를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이라고 봐도 돼요.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반려견 같은 국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아주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미국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항상 캐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왔고 함께 미국이 울 때 같이 울어줬고 미국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줬던 나라가 캐나다였는데 캐나다까지 이렇게 큰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미국 우선주의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동안은 우리가 경제가 보십시오. 그동안 자유무역, FDA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최근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블록 경제라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블록화 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그 블록화도 싫다. 무조건 우리는 미국이다. 미국이 우선돼야 된다. 미국이 첫 번째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관세에 따른 제조업체들이 많이 좀 힘들어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터주와 같이 좀 고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그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혹평이 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소위 얘기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 팔아라라는 그 얘기처럼 세론이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세롤이 좀 발생한 부분이라고 네. 좀 보셔야지. 뭐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기사들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뭐 그렇다면 너무 좀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조정받았고 그렇네요. 아티스트 네.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컴퍼니와 다음 달 1월 17일 날 합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형 엔터주가 하나가 또 탄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엔터주라고 얘기한다면 4개가 있죠. 하이브, 뭐 YG 엔터, 그리고 뭐 JYP, SM 이렇게 4가지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오늘은 크게 조정을 받지만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 합병 이전에는 1월 17일 합병 이전에는 다시 한번 더 크게 킹덤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급락했을 때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땡큐죠. 네. 땡큐라고 보고 오히려 이럴 때 평소에 관심만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에 지금 이제 현금이 한 30% 들고 있다 하신다면 그 중에 한 5에서 10%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시고 그리고 1월 달에 초반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조절해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도 하한가를 가게 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관한 매수 관점들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합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대표님, 지금 뭐 엔터주와 컨텐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잖아요. 네네. 내년에 만약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좀 주목해봐야 할 엔터주들도 좀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이제 일단 대장은 하이브라고 좀 보고 하이브 있고. 쪽을 보자. 그렇죠. 네. 뭐 물론 뭐 최근 뉴진스의 그 노이즈가 좀 발생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BTS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개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팬덤이 너무나 강합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스트레이트 키즈라든가 NCT라든가 여러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지금 세븐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이제 뭐 고객 물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팬덤? 그렇죠. 팬층이요? 팬덤이죠. 네. 팬층이 많긴 네. 하지만
그래도 BTS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맞아요. 보고 있고 그 완전체가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내년부터 완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앨범 발표와 그에 따른 이제 콘서트, 해외 투어를 통해서 올해보다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이브가 그동안 뉴진스의 악재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내년 2025년도에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는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내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